신인간혁명 28권 이케다 다이사쿠 승리섬.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외쳤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일어서야 한다. 정의를,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분기시키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함부로 날뛰는 악을 용인하는 것은 늘 침묵이었다. 1972년 이 섬의 탄광이 문을 닫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이를 찾아 섬을 떠났다. 그래도 학회원은 50세대 정도가 섬에 남았다. 보리새우 양식이나 관광 등이 섬의 주요 산업으로 점차 발전하게 되는데 학회원이 이 섬의 부흥에 큰 힘을 발휘했다. 여기서 소개한 교슈의 두 섬은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 아닌 본토와 가까운 섬이다. 그런데도 학회원을 사정없이 박해했다. 그러나 동지는 인내 강하게 견디면서 광선유포를 위한 개척의 괭이질을 멈추지 않았다.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철길을 따라 215km를 달리면 홋카이도 북부 서해안에 있는 하보로가 나온다. 일찍이 탄광 도시로 번성한 곳이다. 그곳에서 다시 서쪽으로 30km 정도 바닷길을 가면 섬이 있는데 해안선 길이가 약 12km인 이 섬이 오로론 섬으로 잘 알려진 대우리 섬이다. 오로로는 바다오리를 뜻한다. 섬으로 가는 배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하루에 한 차례만 왕복 운행한다. 해마다 3월이면 바다오리를 비롯한 바다새 수십 종이 번식을 위해 대우리 섬을 찾는다. 번식기인 4월부터 8월까지는 엄청난 수의 바다새가 기암 절벽을 뒤덮는다. 끝없이 펼쳐진 군청색 바다, 바위에 부딪혀 춤추는 흰 물보라, 하늘을 뒤덮을 듯 날개짓하는 새들, 웅대하고 아름다운 그 경관은 대자연이 그린 한 폭의 그림이었다. 항구에 내려서 언덕 위를 올려다보면 흰색 2층 건물이 우뚝 서 있다. 사다 다이치라는 학회원이 운영하는 호텔인데 객실 수가 30여 개로 대우리 섬에서 가장 큰 숙박 시설이다. 섬 주민은 약 260세대 800여 명, 1978년 현재이었다. 당시 섬에는 학회 대블록 훗날 지구이 구축되어 있었고 69살의 사다 다이치가 대블록장 훗날 지구부장을 맡고 있었다. 사다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사다의 할아버지는 지금의 아오모리현 출신으로 메이지 1868년에서 1912년 초기에 대우리 섬으로 이주하여 개척을 시작한 선구자 중 한 사람이었다. 할아버지가 어업으로 성공하자 아오모리와 아키타에서 잇따라 할아버지를 따라 사람들이 모여와 섬에 정착하게 되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선조인 사다의 집은 섬의 실력자로서 명성이 높았다. 청어 자비가 호황을 누릴 무렵에는 어업 근거지로서 번성해 인구가 2,000명 가까이까지 늘어난 때도 있었다. 바다는 풍어를 가져온다. 하지만 모질고 가혹하다. 거친 바다는 엄니를 드러내고 때로는 목숨마저도 삼켜버린다. 풍어인가 목숨을 잃는가 바로 내일 일도 알 수 없었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대자연을 상대로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할 기회가 많다. 그런 만큼 신앙심이 강한 사람도 많았다. 선조인 사다 다이치의 아버지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용신당을 세우기도 하고 지장보살을 건립하기도 했다. 또 어부들에게도 무엇이든 좋으니 신앙을 가지라고 권했다. 그것이 최고의 선행이라고 믿었다. 사다도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자랐다. 불교 청년단을 조직해 초대 단장이 되었다. 섬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좌선과 탁발 수행에도 힘썼다. 그런데 사다 집안은 차츰 기울기 시작해 1919년에 도산하고 만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사다는 재기할 생각으로 어선을 이끌고 제시마 최북단과 캄차카 앞바다까지 고기를 잡으러 갔다. 만주의 헤이롱강에서 민물고기도 잡았다. 그러나 시대의 경류에 농락당하기만 할 뿐 사다 집안에는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 1939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도산했다고는 하지만 토지 9만 9,173제곱미터 3만 평을 남겨주었다. 사다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어업을 이어갔지만 생각만큼 어획량이 좋지 않았고 해난 사고까지 겹쳤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아버지가 남겨준 토지 중 6만 6,115제곱미터 2만 평을 팔아 빚을 갚는데 충당했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다.
아니었다. 남은 토지는 살 사람이 나서지 않았다. 채권자들이 날마다 들이닥쳐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갚을 길이 전혀 없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망연자실했다. 야반 도주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홋카이도 루모이시에 가서 남의 눈을 피해 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지인을 우연히 만났다. 사다가 섬을 도망쳐 나왔다고 고백하자 지인이 종교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다 씨도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일했겠지만 고기잡이는 잘 되지 않고 사고까지 당했네. 그리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숙명이네. 그러나 그러한 숙명을 전환할 수 있는 종교가 있네. 숙명에 이기느냐 지느냐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열쇠는 결국 거기에 달렸다. 사단은 줄곧 의문스러웠다. 청년 시절부터 남들보다 몇 배나 신앙심이 강해 갖가지 신앙 활동을 했다. 나만큼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런데 불운이 계속되는 바람에 겨우 연명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대체 왜? 사단은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신이나 부처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다. 시인은 사다의 괴로운 심정을 헤아리듯 격려하고 종교의 가르침에는 고저 천심이 있다고 말했다. 인생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네. 가령 지난해 달력을 옳다고 믿고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모든 일이 차질을 빚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겠지. 또 대오리 섬에서 이웃 서민 야기리 섬 지도를 보고 걷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대로 목적지에 가지 못하겠지. 종교는 행복해지는 근본적인 길을 그려놓은 지도와 같네. 올바른 종교를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행복해진다. 그 종교가 바로 니찌렌 대성인 불법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단체가 창가 학회라네. 사다시는 지금까지 다른 섬의 지도를 보며 걸어온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네. 그리고 미로에 빠지고 말았지. 그래서 애써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상한 결과가 되고 말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네. 그것이 숙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창가 학회의 신심은 확실하다. 그러한 숙명을 전환할 수 있는 신심이다. 사실 나도 그 점을 실감하고 있네. 사다씨 인생은 아직 이제부터다. 힘내서 반드시 승리하지 않겠는가. 사다는 이때 46살이었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희망이 솟아올랐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인을 믿고 학회의 신심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자고 생각했다. 불법 대화는 희망을 이끌어내고 용기를 이끌어내는 생명의 촉발 작업이다. 1955년 5월 사단은 창가학회에 정식으로 입회했다. 사단은 아내와 함께 신심을 시작했다. 사다와 아내는 입회하자 무아몽중으로 제목을 불렀다. 어려운 환경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했다. 학회의 지도대로 절복과 혼교에도 뛰어다녔다. 그러자 심장 판막증으로 고생하던 아내는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차츰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것이 학회에서 말하는 공덕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본전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입회하고 5달 뒤 사다는 신심의 강한 확신을 가슴에 안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대우리 섬으로 돌아가자고 결의했다. 사다는 여전히 큰 빚이 있었고 환경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다. 단지 마음만은 크게 바뀌었다. 빚 도촉을 견디다 못해 섬을 떠났을 때와는 달랐다. 가슴속에는 대우리 섬을 강선유포하겠다. 모든 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사다는 대우리 섬에서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섬 곳곳을 공교하려 다녔다. 섬 사람들은 사다를 잘 알고 있었다. 대대로 선주였지만 빚 때문에 괴로워하다 행방을 감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절복을 하면 비웃음을 당하고 소금 세례를 받기도 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다. 사다는 결국 머리가 이상해졌군. 이번에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종교에 홀리고 말았다. 불쌍한 사람. 좁은 섬이다. 비판하는 소리는 바로 당사자의 귀에도 들려왔다. 분하고 원통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섬에는 상담할 간부도 동지도 없다. 이를 악물고 견뎠다. 사단은 온 힘을 다해 창제하면서 생각했다. 아직 빚도 못 갚는 가난한 상태인데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게 당연하다. 실증이다. 실증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어본조님, 어떻게든 섬의 광선유포를 위해 반드시 경제혁명 하겠습니다. 실증이 없는 언설은 덧없다. 니찌렌 대성이는 도리 중문보다도 현증 이상은 없느니라 어서 1468쪽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사단은 섬을 광선유포하려면 먼저 생활에서 승리해 실증을 나타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원하고 또 기원했다. 창제는 생명력과 지혜의 원천이다. 고기잡이 말고 다른 돈벌이는 없는가 하고 궁리한 끝에 집 일부를 개조해 민박을 하기로 했다. 민박이라고 해도 이불 세 채가 전부였다. 그런데도 5월부터 9월까지 손님이 꽤 찾아왔다. 겨울에는 대우리 섬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바다는 거칠어지고 하늘은 잿빛 구름에 뒤덮이고 눈보라는 포효하듯 휘몰아쳤다. 배도 하루에 한 차례 왕복 운항할 뿐이고 날씨가 나쁘면 며칠씩이나 결항하기도 했다. 사단은 지금이라면 느긋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다 하고 생각했다. 눈보라를 뚫고 홍교하러 다녔다. 절복하기 위해 글을 배워서 대백연화와 세익교 신문을 읽고 어서도 공부했다. 섬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나자 8세대 홍교를 이루었다. 민박도 끈기 있게 도전하면서 해마다 조금씩 꾸미고 고치다 보니 시설도 갖추어졌다. 1961년 가을 대우리 섬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곳을 무대로 바다오리 섬 홋카이도 방송 제작이라는 드라마가 제작되어 전국으로 방영되었기 때문이다. 드라마 주인공은 섬에 사는 어린 오누이였다. 그 남동생 역으로 사다의 아들인 가즈이로가 발탁되었다. 이 드라마 방영으로 대우리 섬은 경치가 아름다운 바다오리 번식지로 단번에 유명해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었다. 민박 수입도 순조롭게 늘었다. 그런데 섬에는 물이 적었다. 1962년 사단은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뒷산 골짜기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호수를 연결하러 갔다. 30m 정도 되는 절벽에 올라 작업을 시작했다. 그 순간 균형을 잃고 거꾸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수송되었고 검사 결과는 두개골 함몰이었다. 경추는 어긋났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가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어 수술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사다를 진찰한 의사는 손쓸 방도가 없으니 퇴원하라고 가족에게 권유했다. 게다가 이대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다는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대우리 섬을 광선유포할 것인가? 반드시 완치하고야 말겠다.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이다. 집에 돌아온 사단은 목 보호대를 달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다. 온몸이 저렸다. 숨쉬기조차 힘겨웠다. 사람들 대부분이 사단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사다의 귀에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다. 기원했다. 필사적으로 창제했다. 섬의 광포를 위해 끝까지 살고 싶다는 집념이 사다의 생명을 지탱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겨우겨우 걸을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다. 광선유포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지용보살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온 몸에는 대생명력이 가득 넘치는 법이다. 더 이상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회원들을 위해 직접 세교신문을 배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목에 깁스를 한 채로 비틀비틀 걸으며 한 집 한 집 돌았다. 그리고 절복을 시작했다. 깁스를 한 사다를 보고 마치 우주인 같군이라고 뚝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다는 웃음으로 날려버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목숨을 건졌다. 그러니 이미 공덕이지 않은가. 그렇지만 앞으로 더 건강해질 테니 그럼 지금 내 모습을 잘 봐두게. 사단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투혼을 불태웠다. 그리고 자신이 선언한 대로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포기한 부상을 완전히 극복했다. 사고를 당한 지 6년 뒤인 1968년이었다. 어느 날 돌김을 뜯으려고 배를 띄워 절벽 아래에 댔다. 바위에 올라 작업을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절벽 위에서 주먹만한 돌이 떨어져 사다의 머리를 때렸다. 떨어지는 돌에 맞은 사다는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때도 육지의 병원으로 긴급 수송되었다. 두개골에 금이 많이 갔지만 불가사의하게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었다. 심심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곧바로 전준경수 무거움을 바꾸어 가벼이 받는다 라는 말이 떠올랐다. 신심으로 과거세의 무거운 업을 바꿔서 현세에서 가볍게 그 과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머리를 계속 다치는 이유는 틀림없이 과거세의 악업 때문이다. 본래 목숨을 잃어야 하지만 신심 덕분에 2번이나 살아날 수 있었다. 목숨을 건진 이유는 내게 광선유포를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어번전에 대한 감사와 환희가 가슴속에 가득 넘쳤다.
사다는 한 달 만에 태어나게 되었고 얼마 뒤에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사다가 민박집에 힘을 쏟자 손님이 해마다 늘었다. 사다가 공덕 체험을 하나하나 쌓을수록 신심을 시작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그리고 1972년에는 민박집을 대대적으로 개축해 객실 30여 개를 갖추고 대우리섬 호텔로 새로 개장한다. 또 사다에게 격려받은 사람들 중에서 섬의 광선유포를 짊어지는 인재도 속속 탄생했다. 대우리 지부 초대 지부장이자 훗날 향토 자료관인 대우리 향토관을 개관한 모리사키 고조도 그중 한 사람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대우리섬 동지의 상황을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다. 신이치는 낙도본부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섬에서는 실증을 나타내지 않으면 광선유포의 길을 열 수 없습니다. 학회원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공덕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회원이 섬과 지역을 위해 애쓰고 공헌해 인간으로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강선유포를 총마무리하는 결정타입니다. 사람이 사는 섬이라고 해도 그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사도섬처럼 면적이 850제곱킬로미터가 넘고 2만 수천 세대가 넘게 사는 섬도 있다. 그에 비해 면적이 좁아서 수세대 또는 수십 세대가 사는 섬도 있다. 에히메현 우아지마항 서쪽 약 20km 해상에 떠 있는 가시마는 섬 둘레가 3km 정도인 작은 섬이다. 1978년 당시 가시마의 인구는 74세대 225명이었다. 섬에는 초등학교밖에 없어 중학교부터는 섬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다. 그 섬에 학교원이 21세대 탄생했다. 전체 세대에서 보면 30% 가까이가 학회원이었다. 광선유포가 가장 많이 추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가시마 광포에 이바지한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대블록 담당원, 지금의 지구 부임부장인 하마하타 마스에였다. 하마하타는 1964년에 투병 생활을 할 때 섬에서 학회원의 소개로 신심을 시작했다. 좁은 섬에서는 모두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데 홍교로 시작하자 사람들 태도가 돌변했다. 섬에는 구습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병으로 수술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함께 신사에 모여 기도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이페한 하마하타가 홍교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섬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느낀 모양이다.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늘었다. 그 중에는 미안해요. 당신하고 이야기하면 같은 취급을 당하니까요. 라고 몰래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불법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게 되었어도 차마 입회는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에 사는 동안은 신심을 할 수 없어요. 이곳을 떠나면 해도 좋겠지만 섬이 작을수록 인간관계는 깊고 강하다. 섬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그런 섬에서 학회를 널리 이해시키려면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신뢰를 얻어야 한다. 하마하타는 섬에서 추천을 받아 청소, 세탁, 식사 등을 돕는 가정 도우미로 일했다. 하마하타의 배려심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차츰 높이 평가받았다. 이윽고 하마하타 씨가 믿는 종교라면 하면서 신심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마하타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이 피었다. 대블럭 담당원이 하마하타가 담당하는 범위는 이웃섬인 도지마와 히브리지마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 히브리지마에 들어가는 배는 하루에 한 편으로 오후 2시에 가시마를 출발해 오후 4시 반에 히브리지마에 도착한다. 그리고 돌아가는 배는 이튿날에 있다. 배는 몹시 흔들렸고 연말에 날씨가 나빠져 일주일 정도 결항되기도 했다. 큰 회합은 본토인 우아지마에서 실시했다. 저녁 회합에 참석하려면 배편 때문에 아침에 섬을 나서야 했고 또 회합이 끝나면 돌아갈 배가 없어 이튿날에야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 만큼 하마타는 모처럼 우아지마에 왔으니 모든 것을 흡수해서 돌아가자고 생각하고 구도심을 불태웠다. 작은 섬에서는 한 사람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한 사람의 결이, 모습, 행동이 광선유포를 결정짓는다. 그리고 난관의 벽을 하나 부수면 학교에 대한 이해를 단번에 넓힐 수도 있다. 하마하타의 존재는 섬 광포의 커다란 추진력이 되었다. 우리 지역의 광선유포는 우리 손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다. 이렇게 자각한 동지가 잇따라 탄생했기에 낙도 강포는 가속도가 붙었다. 이것은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영원불변한 원리라고 해도 좋다. 또 가시마에는 본토 우아지마에서 간부가 자주 찾아와 격려해 주었다. 사명의 자각이라고 해도 동지의 격려나 지도와 같은 촉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씨앗을 뿌려도 그냥 내버려 두면 새가 먹거나 썩어 버린다.
정성을 다해 세심한 격려의 손길을 철저히 내밀어야 씨앗은 모종이 되고 홀로 서는 참된 용자로 성장하는 법이다.